안녕하십니까, 터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죠. 그동안 업로드를 못했지만 구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요즘 어디서 계시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 그리고 이번에 컴백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이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은 차분한 라디오식 목소리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돌린 이유는 바로 석사학위 논문에 집중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주로 4가지 일을 동시에 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논문을 쓰면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해요. 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일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빠듯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그 봄에 우리가 많이 미워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못 와서 지도 교수님들과 이제 상담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논문은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4학기 졸업 목표를 세웠던 저는 그 당시에 그 엉망진창의 논문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논문 발표가 다가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표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민한 끝에 한 학기를 더 미루고 이 논문을 좋은 논문으로 고쳐주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졸업은 쉽지만 좋은 논문으로 졸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미루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논문에 대한 그 이론 지식입니다. 이론 지식이 든든하지 않으면 좋은 논문이 되기 좀 어려우니까 기본 지식부터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동기들과 우리 학과 박사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해서 너무 즐거웠었고 무엇보다 많이 부족했던 그 이론 지식이 많이 채워진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이론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서 이제 논문 써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논문은 소설이나 이제 드라마 대본과 그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독자들한테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흥미도 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줄거리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줄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줄거리가 완성되면 바로 부분에 들어가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신경을 쓰면서 한국어 능력을 동원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외국어로 논문을 쓴다니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논문 작업 앞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은 나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뿜고 있는 나만의 작품이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석사 2학기부터 그동안 써왔던 거의 한 95%의 내용들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2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논문을 쓴다는 것은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답변은 왜냐하면 뭘 써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헤매다 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논문 작업도 똑같아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내용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헤매는 상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헤매는 상대가 되고 싶지 않으면 헤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라 논문에 대한 지식, 내용 배치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니까 논문을 쓸 때 너무 편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외국어로든 모국어로든 논문을 쓰시면 이것만 꾹꾹 기억해 주세요. 지식을 먼저 쌓아서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쓰기 작업할 때 더 편할 수 있다는 것.
그 6개월 동안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발음 24, 토픽 07, 토픽 주말 클래스 학생 여러분들과 특히 저를 많이 도와주신 민정호 교수님과 최성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느라 강의를 일주일 정도 중단한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논문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호 교수님은 첫 수업 때부터 느껴졌는데 배운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최고의 교수님은 민정호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마인드, 또 교수 학습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어떤 강의 방법이라든가 수업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논문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상담해 주셨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성원 선생님은 저희 학과 박사 선생님이십니다. 다행히 저랑 이제 스터디 스타일이 좀 맞아서 5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이제 의문론 스터디 횟수를 늘려서 주 1회에서 2회로 바뀌었고 스터디에서도 제 논문 내용을 같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처음에 그 의문론 스터디에 이제 4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들 다 빠져나갔고 저랑 최쌤이랑 이제 둘만 남았는데요. 근데 되게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논문 작업에서도 이제 한국어 문장이 그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많이 봐주셨고 그리고 많이 저를 많이 과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베트남에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작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쌈성꿈 장학재단, 김성조 교수님, 변영우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3월 달에 베트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행기 있으면 한국에 계속 살다 보니까 베트남이 너무 그리워진 것 같아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고 그리고 베트남어도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학연수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 라디오 그리고 한국어 어떤 회화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글쓰기, 글씨를 어떻게 예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계획 중입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 짧지도 않는 시간 동안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요. 컴백했는데도 계속 영상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영상 못 올리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 탓장의 컴백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꾹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탓장이었습니다.